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25일인데, 그동안 제가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던 이 중근 TV를 몇 번 위에 걸렀습니다. 하도 뭐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걸리게 됐는데,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다른 경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도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8월 24일, 오늘이 이제 8월 25일입니다. 촬영하는 시간이. 8월 24일, 바로 어제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사도 많이 나왔고, 또 뭐 학술회의도 했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 자료라든가 또는 논문들을 보고서 거기서 몇 가지 발견된 에러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동맹이 적용되는 범위가 중국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미 동맹이 북한만 상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 제목을 한미 동맹의 적용 범위 잠재 적국인 중국도 포함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김여정이 지금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분노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분노가 어떻게 표출이 될 것이고 과연 폭발할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4주 정도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 한 40명 정도 학생들 앞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2시간씩 국제정치를 강의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4주가 지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5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50분씩 이제 100분 하는 것이죠. 그것도 강의를 한 후 며칠 있다가 유튜브로 또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부족하신 분은 유튜브로 보면 됩니다. 국제정책 개론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주일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유튜브 방송인 너아라 TV에서 이영환 PD하고 같이 진행하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국정인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근의 국제정치 인사이트 그러면 통찰력이죠. 그래서 국제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매주 거기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국제 이슈를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국정인싸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촬영을 하고 또 이제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벌써 지난 한 4, 5년 이상 해왔던 이 중근의 국제정치,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때 촬영을 해가지고 주말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시간을 못 지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하나 있고, 그리고 매주마다 하는 국제정치 인사이트, 이거는 통찰력을 얻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영환 PD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제대로 시간을 못 지킬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로 참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30년 수교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 앞에 30년은 한국은 중국하고 적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6.25 때 중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통일을 눈앞에 놓고서 통일을 하지 못했죠. 통한의 그런 한국전쟁이었는데, 예,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은 세월이 좋았습니다. 중국과 같이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돈 벌고, 우리만 번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돈을 벌고, 그래서 사이가 좋았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지난 30년 동안 이 중에서 지금이 관계가 최악으로 나쁘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외무장관이
한국의 외무장관을 만나가지고서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중국이 말이죠, 우리 장관한테 5개 응당이라는 것을 요구했답니다. 응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한국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5가지를 중국의 외무장관이 우리 외무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민간연구소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중국의 5개 응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읽어보고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하면서 최근에 그 대중국 여론조사 자료들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슈 브리프라고 그래갖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8월 20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나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에 중국이 유엔군에 대항하여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유엔이 승인하고 지원한 대한민국은 이미 자주 독립의 통일국가가 되었을 것인데, 중국이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자주를 요구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일이다. 참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진정한 우호국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이익이 180도 배치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돼요.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국의 통일을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바로 옆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죠. 국제정치 기초입니다. 이웃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바로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 안보가 해결되니까. 중국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근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난 30년을 지내왔던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8월 19일자 뉴스입니다. 만주를 방문한 모양이에요. 만주를 중국은 동북이라고 그러죠. 동북. 동북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항미 원조전쟁은 6.25를 중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줬던 전쟁. 이 전쟁에서 만주 사람들이 혁혁하게 공을 세워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그동안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뭐 착각인지 뭐 그냥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우리의 전략과 중국의 대전략은 상치한다,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사로 중국과 우리는 협력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의 여기 와 있는 대사가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30주년 기념 하루 전날 했죠. 한국과 중국이 지금 호감이 서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도 한국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호감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잠재되고 있던, 숨어져 있던 현상이 이제 공개가 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 세상에 가까이 있는 나라가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친구는 멀리 있죠. 항상. 원교 근공이라는 것은 3000년짜리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원교 근공, 그 중국 사람이 만든 개념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는 싸우고 먼데 있는 나라랑 친하게 지낸다 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상이었다 이겁니다. 지난 봄에 중국의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 10명 중에서 8명이 중국이 싫다고 대답하였다. 예, 이것도 보다 정확히 보면은 진짜 황당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 한국 사람 2022년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80%가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중국이 마음에 든다가 19%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은 80%가 중국이 싫다고 대답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82%가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87%가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호주 사람과 스웨덴 사람, 호주는 86%가 싫다. 스웨덴은 83%가 싫다. 네덜란드도 75%, 독일과 캐나다도 74%.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든 나라가 중국을 싫어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덜하고 일본보다도 덜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예, 이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감춰줬던 허상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산연구소에서 나온 지금 5가지 중국이 응당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중국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응당 5개를 내가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이 요구한 응당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응당입니다. 응당이라는 건 우리말로 마땅히 그런 소리예요. 마땅히 독립자주를 견제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한문으로 쭉 쓴 건데 마땅히 독립자주를 견제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한국, 너 미국한테 간섭당하지 마라. 왜 미국으로부터 독립 못하고 있니?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미 관계를 그거는 중국이 말하는 응당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응당이 마땅히 설린 의혹을 견제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왜 너 사드 갖다 놓고 난리야? 너는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당연히 배려해야 돼. 그 두 번째 응당입니다. 세 번째 응당은 마땅히 개방과 공동이익을 견제하고 공급망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붕괴하는 작전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2016년 무렵부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지금도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폭망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산업은 21세기의 쌀은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 반도체에서 중국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맹국 위주로 다 뭉치는데 한국도 거기에 이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개방과 공동이익을 견제하고 왜 니네들끼리 미국 패권에 이쪽으로 다 가 있는 거야 라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응당이 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제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예, 여기서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대만 문제는 중국 문제다. 근데 너네들이 뭔데 대만 문제에 이러쿵저러쿵해. 그 대만 문제에 간섭한 것을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섯 번째,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유엔 헌정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거는 자기네들은 다자주의자래요. 중국 같은 패권국이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미국은 패권국이고 자기네들은 다자주의자다. 근데 왜 한국은 미국 패권에 껴가지고 야다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해야 되는 거는 한미 관계로부터 너는 독립해. 사드 문제 같은 거는 서로의 관심사를 배려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미국 컴퓨터 칩 협정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개방과 공동이익을 견제하는데 틀려.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평등과 존중을 견제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마.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야.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미국 편에 껴가지고 패권국에 붙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아산연구소 거기 이 저자 이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연구소 명의로 이제 발표한 그런 문건에 이 5가지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이미 다 얘기한 얘기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그중에서 사드 문제가 얼마나 중국 영토인지 지도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놨는데 그 사드 미사일은 멀리서 오는 것을 받아서 쏴야 되니까 멀리 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멀리 볼 수 있어요. 좋은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가 만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더 이렇게 보는 거리가 만주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중국이 만주가 포함되니까 우리나라 국가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주는 거야. 그 이익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할 때 미국으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드가 중국 미사일 미국으로 가는 걸 보잖아. 만주를 보니까. 그게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도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중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이 중국 저쪽
고비 사막 있는데 그 무렵에 다 이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서울 와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비행기가 다 북극으로 옵니다. 북극으로. 중국의 미사일은 만주를 통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북극을 통해서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ICBM이 미국으로 날아갈 때 만주를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드 미사일 기지에서 중국의 ICBM이 미국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북극을 향해서 가는 게 러시아 미사일도 미국 갈 때는 북극으로 갑니다. 미국 미사일도 러시아나 중국 올 때 북극으로 와요. 태평양 멀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 흔히 보는 지도가 지구를 평평하게 펼친 지도죠. 그 펼친 지도를 보면은 중국에서 미국까지 미사일 날아가는 걸 직선으로 긋다 보면은 마치 만주를 지나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중국 학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안 돼요. 자기네들도 안답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를. 그런데 어거지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국이 우리한테 어거지로 하는데 제가 그 최근에 외교사 이렇게 공부 좀 하면서 읽은 재미있는 그 글자가 있는데 청일전쟁 하기 전에 일본이 중국에게 물어봤답니다. 조선은 뭐냐 너한테. 그랬더니 조선이 중국의 번속이라는 사실은 본래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니냐. 한국은 조선은 그때 중국의 번속,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속국이란 뜻이죠. 예,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조선이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라고 중국 사람이 일본한테 얘기했답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독립국인데 우리들의 속국이야. 두 가지가 다야. 세상에 그건 다 알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1대1로 맞짱 틀 수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속국 노릇을 한 대통령도 있고 그랬죠. 그것이 지금 대통령 새로 바뀐 다음에 안 되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땡깡을 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그 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5개 응당은 과거 상국이 조공국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 시대착오적인 중화 사상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한중관계 30년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다. 예, 이거는 중국이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상처를 자기네가 실수해갖고 상처 남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8월 8일 날 박진 장관이 왕위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북경 갔습니까? 북경의 그 영빈관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의 산동성 칭다오로 출국했다.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무장관 회담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그 대학생들 가리키는 토요일 날 아침 강의에서 얘기 한번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데 그 장소가 평택이면은 중국 외교장관이 오겠냐? 예, 중국의 산동성 칭다오는 중국의 북양함대의 모항입니다. 북양함대가 있는 기지예요. 해군 기지에다가 다른 나라 외무장관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하고 지금 겁을 준 겁니다. 예,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북경에서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한중회담 외무장관 회담할 때 중국의 장관을 평택으로 불러서 합시다. 평택. 예, 걔네들이 겁을 줬으면 우리도 같이 겁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다오 항입니다. 칭다오 항구 군함들 잔뜩 있는 데서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칭다오에서 서울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속에서 한 2시간 뜨지 못하고 앉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데 중국이 공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래요. 공군 훈련이 끝나야지 여객기가 뜰 수 있다라고. 이런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중국한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고 미국은 이번에 낸시 펠로시 사건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가서 먼저 알아서겼죠.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제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삼불정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 3불 1한 해가지고 사드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응당 5개를 요번에 또 요구했다라는, 참 중국이 한국을 나라로 치질 않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써먹었던 자료인데, 386 정치인들이 중국에 등을 돌릴 때가 되었다. 이거는 지난 겨울에 2월 달에 올림픽 했을 때, 그때 중국이 올림픽 할 때 하는 행동 보십시오. 정말 대국답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때 동아일보의 이 부국장인 신석호 기자가, 이 사람은 정착 박사입니다. 예, 이렇게 썼어요. 중국이 꼬름한 패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치사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현실주의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미국도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이다. 미국이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 문화로 자비로운 패권을 추구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중국은 여러 면에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예, 이 친구는 이 본인도 386 세대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점잖은 척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중국은 그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한국 사람들, 저는 꼭 이 국제정치 안보 문제를 여론조사에 의하는 것은 이렇게 옳은 일이라고 보는 편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국가 안보에 관한 거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요구하면은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는 건 누가 좋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건 누가 좋아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엘리트들이 객관적이고 냉혹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국가 전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했는데,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이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해서 한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움할 때, 심각하게 갈등이 벌어졌을 때 누구 지지하겠느냐? 미국을 지지하겠다가 41%, 중국을 지지한다가 2%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올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한국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잘 사는 게 우리한테도 좋다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위협이다가 2019년에는 66.9%였는데 2022년 3년 후에는 75.4%, 중국이 잘 사는 건 우리한테 위협이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저는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경쟁할 때 이제 누굴 지지하느냐? 중국 지지는 2022년에 2.1%, 미국 지지는 41.2%, 중립을 유지하겠다가 56.7%. 요거는 우리 국민이 중립 유지할 수 있다라는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 아닐 경우라도, 우리가 아무하고도 동맹이 아닐 경우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청일전쟁 어디서 싸웠습니까?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그때 조선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우리가 제3자인데 전쟁터는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걸 반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를 보니까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요거는 서울경제신문에서도 또 이제 30주년 기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중국에 관련됐을 때 비호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것이 보통 우리 국민들 사이에 40%가 넘고, 올해는 매달 50%를 유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그러면 이건 싫다라는 거하고 단어가 연결된답니다. 예, 그래갖고서 중국을,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북한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미국은 좋다라고 대답합니다. 좋다가 50% 이상이면 좋다죠. 그러니까 미국은 좋다가 더 많고, 나머지는 다 싫다가 더 많은데, 제일 싫은 것이 중국이다. 북한보다도 중국을 더 싫다고 얘기하고,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싫다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읽고서 독서를 권유한 책인데, 짱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나는 이 책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친중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그 현실주의적인 감이 없이 쓴 책인데, 여기 그 재미있는 여론조사들, 뭐 데이터들은 이제 볼만합니다. 이 책 맨 앞부분에 보면은 2021년 5월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6.4%,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57.3%, 그러니까 미국만은 좋다가 더 반이 넘습니다. 일본 좋다 28.8%, 북한이 좋다 28.6%. 그러니까 제일 싫은 나라가 꼴등이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일본. 그 세 나라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미국은 57.3%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저자가 특이한 것은 진보 진영의 반감이 보수 진영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진보 진영이 중국 싫다가 83.3입니다. 보수는 중국이 싫다가 80.8.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원수입니다. 우리나라 진보 진영은 아무래도 북한의 우호적이죠. 아마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매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7.1%나 될 정도로 지금 중국하고 한국은 사이가 나쁘다. 그런데 여기 그 여론조사 항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미동맹으로 국익과 무관한 아시아 지역이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문항이 있답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익과 무관한 아시아 지역의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 야, 이거, 이런 엉터리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미동맹 그 한 페이지입니다. 읽어보세요. 한미동맹 딱 한 페이지인데 맨 앞에 소문에 한미동맹이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길지 않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한국과 미국은 평화를 원한다 이거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해야 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 지역입니다.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갖지 못하게 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여기서 태평양 지역, 영어로는 Pacific Area,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전문에. 한미 동맹은 그 적용 대상이 태평양 지역입니다. 한반도가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미국은 북한하고만 싸워주는 것이지, 우리가 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고 우리가 왜 개입돼? 이거는 1953년에 사인할 때 퍼시픽 에어리어라고 한미 동맹의 적용 보면은 태평양이고, 당연히 잠재 적국인 중국은 한미 동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사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산입니다. 그것도 공격용도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그거 갖다 놨다고 얼마나 땡깡 부리고 경제적으로, 일본도 사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레이더는 우리 거보다 상대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우습게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다만 그래도 한국 정부, 새로운 정부가 사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25일인데 8월 31일까지 기지를 정상화한대요. 참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갖다 놓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 기지가 정상화가 안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기지 정상화한다고 중국이 분노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중국이 우리를 무역 보복하느라고 우리 물건 안 사서 지금 우리가 적자가 엄청나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만든 반제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지난 30년 동안 무역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이 중간 제품 만들어서 저한테 파는 거를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30년 만에 중국이 내가 만들 거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사이가 좋아도 중국은 우리 물건을 지금 안 사갈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바뀐 다음에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중국이 우리 물건 안 사게 돼가지고 적자가 난다.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발전 단계에서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안 사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직거 조립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걸 중간재라고 그러죠. 그 중간재를 중국이 자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는 것은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딱 맞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 중국 회사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뭐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 배터리 같은 것도 미국은 미국 자동차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생산돼야 된다라는 것은 규정을 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고생을 하는데 그 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죠. 애플도 이케아도 전부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굿바이 세계의 공장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채널 A 뉴스입니다. 8월 21일자인데 상하이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7%입니다. 저장성은 2.5%, 광동성 2%, 장수성 1.6%. 중국의 고도 경쟁도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누구랑 잘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좋은지 정확하게 알고 중국은 말로는 뭐 경제 협력 동반자 이런 말 많이 썼지만 본질이 우리와 그 국가 이익의 본질적인 이익이 상충되는 나라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중국에도 능히 적용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북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